KF-21 전투기 슈퍼크루징 비행, 지켜보던 영국, 뜻밖의 발언 폭로, 극소수 국가들만 성공했던 초음속 이륙, 중국 정부는 더 이상 현실을 외면 못한다. 이영수 공군참모총장이 19일 사천기지에서 KF-21 전투기의 탑승에 시연비행을 함께했다. 시연비행조종사 외의 KF-21 탑승은 이 총장이 처음이다. 공군에 따르면 KF-21 보라매는 대한민국이 개발 중인 4.5세대 초음속 전투기로 지난 2022년 7월 19일 최초 비행에 성공했다. 지난 2023년 5월 15일 잠정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았고 2024년 6월 25일 최초 양산 계약을 체결했다. 같은 해 11월 28일에는 무사고 천소티, 소어티 비행을 달성했다. 앞으로 계획된 약 1000소티의 시연비행을 마친 후 2026년부터 일선 전투비행단에 배치될 예정이다. 개발이 완료되면 대한민국은 미국, 러시아, 유럽 등에 이어 초음속 전투기 독자 개발 국가가 된다. 이날 이 총장은 시연비행조종사 오홍균 소령과 함께 KF-21에 탑승해 조종 특성과 항공전자장비 정확도 등을 점검하는 시연비행을 수행하며 우수성과 안전성을 확인했다. 이 총장은 F5, F-16, F-15K 등 공군의 주력 기종들을 조종하여 2800시간 이상 비행한 베테랑 조종사다. F-15K 도입요원으로서 2005년 국내 첫 인도분 2대 중 1대에 탑승해 미 본토에서 성남기지까지 비행했던 전력도 있다. 이 총장과 함께 비행한 오홍균 소령 역시 1500시간의 비행시간을 보유한 시연비행 조종사다. 오 소령은 2019년 개발 시연비행 교육과정을 수료하고 2023년부터 KF-21 시연비행을 실시해오고 있다. KF-21의 최대 속도 시연비행과 최대 중력가 속도 시연비행을 처음 수행하기도 했다. 이 총장은 남해안 약 4,500m 상공에서 시속 1000km 이상의 속력으로 비행하며 KF-21의 안정적인 공중작전 수행 능력을 점검했다. 또한 우리 공군의 주력 전투기인 KF-16과 함께 비행하며 타 기종과의 전술 운용 능력도 검증했다. KF-21에 장착된 국산 능동위상 배열 A4 액티브 일렉트로니컬리 스캔드 어레이 레이더의 성능도 확인했다. AESA 레이더는 국방과학연구소가 개발하고 하나시스템이 생산하고 있다. 앞서 이 총장은 지난 17일 KF-21 사업추진평가회의를 주관하며 체계개발과 양산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분기 1회 개최되는 KF-21 사업추진평가회의는 공군본부와 관련 부대 주요 지휘자들과 국방부, 합참, 방사청, 국방과학연구소 관계관 및 KAI 관계관 등이 참가해 KF-21 사업 정상 추진을 위해 머리를 맞대는 자리다. 2. 한일 해상 초계기 전력 비교 분석 한일 해상 초계기 갈등 대한민국 해상 초계기 미래 방향 해상 초계기는 해상 감시, 대잠수함 작전, 대함 공격, 수색 및 구조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는 핵심 전력입니다. 특히 한국과 일본은 해양 안보의 중요성이 높은 국가로서 해상 초계기 전력은 국방력에 있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양국의 해상 초계기 보유 현황, 기종별 특징, 과거 갈등 사례, 무인기 개발 동향, 그리고 향후 발전 방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상세한 비교 내용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해상 초계기의 경우 과거 일본은 100여 대, 한국은 8대 수준으로 해상 초계기 전력 규모에서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한국은 P-3C 도입 및 PA 추가 도입을 통해 전력을 크게 증강시켰습니다. 현재는 일본이 수적으로 우세하나 한국 역시 질적으로 향상된 전력을 확보하며 양국 간 격차가 좁혀지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은 최신의 PA 도입을 통해 작전 능력 및 정보 획득 능력을 강화했습니다. 고성능, PA과 유사한 성능을 목표로 개발, 최신 기술 적용, 저속 작전 특화, 해상 감시 및 대잠 작전 능력 강화, 저속 비행 성능 우수,
전자광학 장비 강화, 주야간. 악천후 속에서도 목표 식별 및 추적 능력 향상. 무장 다양화, 하푼 대함 미사일, 어뢰, 공대함 미사일 등 다양한 무장 탑재 가능. C4I 시스템, 고도화된 지휘, 통제, 통신, 컴퓨터, 정보체계 통합. 일본 자국 기술력, 일본 자체 기술로 개발하여 기술 자립 및 방위 산업 육성 기여. 우수한 성능, 최신 기술 적용으로 P8과 견줄 만한 성능 확보, 일부 성능은 P8 능가 주장도 존재. 특화된 성능, 저속 작전, 전자광학 장비, 무장 등 특정 임무에 특화된 능력 보유. 높은 가격 및 낮은 가성비, 개발비 및 생산 단가 상승으로 경제성 저하. P8 대비 가격 경쟁력 약화. 수출 부진, 높은 가격, 일본 방위 산업의 특성 등으로 인해 수출 실적 미미, 규모의 경제 실패. 운용 유지, 복잡한 시스템 및 부품 국산화율 문제 등으로 운용 유지에 어려움 존재 가능성. 기술적 성과는 인정되나 경제성 및 수출 측면에서 성공적인 사업으로 평가하기 어려움. 일본 방위 산업의 한계점을 보여주는 사례로 분석될 수 있음. 미국 보잉 제작. P-3C 오라이온 대체 및 해상 초계 전력 강화를 위해 도입. 최신예, 21세기 최첨단 기술 적용. 현존 최고 성능의 해상 초계기로 평가. 우수한 성능, 광범위한 해역 감시, 고속 기동, 장시간 채공 능력, 뛰어난 센서 및 통신 장비. 다양한 임무 수행, 대잠 작전, 대함 공격, ISR, 정보, 감시, 정찰, 수색 및 구조 등 다목적 임무 수행 가능. 네트워크 중심전, NCW, 능력, 이지스함, 공군 전투기 등과 정보 공유 및 합동작전 수행 능력 강화. 확장성, 향후 성능 개량 및 무장 추가 등 확장 가능성 높음. 압도적인 성능, P-3C 대비 월등한 성능. 현존 최고 수준의 해상 초계 능력 제공. 운영 유지 용이, 미국 해군 및 동맹국들과 운용 노하우 공유. 부품 수급 및 정비 용이. 미국 작전 노하우 습득, 미국과의 연합훈련 및 정보 교류를 통해 선진 작전 운용 능력 습득 가능. 전 세계적인 운용, 미국, 영국, 호주, 인도 등 다수 국가에서 도입 및 운용, 검증된 플랫폼. 높은 가격, P1 대비 약 1.5배 높은 가격, 도입 비용 부담 증가, 미국 위존성 심화, 핵심 전력 수입으로 미국 위존도 심화 우려. 높은 가격에도 불구하고 압도적인 성능, 운용 유지 용이성, 작전 노하우 습득 등 장점이 뚜렷하여 한국 해상 초계 전력 강화에 크게 기여. 미국 락히드 마틴 제작. 전 세계 베스트셀링 해상 초계기. 장수명, 1960년대 개발 이후 지속적인 성능 개량, 오랜 기간 운용, 다목적, 대잠 작전, 해상 감시, 수색 및 구조 등 다양한 임무 수행 가능. 안정적인 성능, 잠수함 사냥꾼 별명처럼 대잠 작전 능력 우수, 안정적인 플랫폼, 운용 노하우 축적, 전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어 운용 및 정비 노하우 풍부. 검증된 성능, 수십 년간 실전 투입 및 운용, 성능 및 신뢰성 입증, 운영 유지 용이, 전 세계적인 보급망, 부품 수급 용이, 정비 및 유지 보수 용이. 저렴한 운용 비용, P8 대비 저렴한 운용 유지 비용. 노후화, 개발된 지 오래되어 기체 노후화 진행, 최신 기술 적용 어려움. 성능 한계, 최신의 초계기에 비해 센서, 통신, 무장 등 성능 제한적, 퇴역 시기 도래, 점진적으로 퇴역 및 P8 등 최신 기종으로 대체되는 추세. 오랜 기간 해상 초계 전력의 핵심 역할을 수행했음. 노후화로 인해 점진적인 퇴역 및 대체 필요. 한일 해상 초계기 갈등 사례, 2018년 레이더 갈등. 2018년 12월,
한국 해군 광개토대왕함이 동해상에서 북한 조난 선박 구조 작전 중 일본 해상자위대 P1 초계기가 근접 위협 비행을 감행하여 논란이 발생했습니다. 광개토대왕함, 조난 북한 어선 구조 작전 수행 중 일본 P1 초계기, 광개토대왕함의 수차례 근접 위협 비행, 최저고도 150m, 근접거리 500m. 일본 측, 광개토대왕함이 사격 통제 레이더, 화기관제 레이더를 P1 초계기에 조사했다고 주장. 한국 해군이 P1 초계기에 사격 통제 레이더를 작동, 공격 위도 표출 주장. P1 초계기는 국제법 및 자위대 규정에 따라 적절히 대응했다고 주장. 구조작전 방해 및 위협적인 근접 비행의 유감 표명. P1 초계기의 위협 비행에 대해 레이더, 탐색 레이더, 추적 레이더 아님을 작동했을 뿐 사격 통제 레이더 조사 사실 부인. 오히려 P1 초계기의 저공 위협 비행이 비정상적이며 구조활동 방해 행위라고 비판. 일본 P1 초계기의 위협 상황에서 회피 기동 없이 근접 비행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고 위험한 행동. 통상적인 해상 조우 상황에서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원칙이며 P1 초계기의 행동은 국제관례 및 안전수칙의 어긋남. 일본 측 주장은 객관적인 증거 부족 및 국제적 관례에 어긋나는 억지 주장으로 평가. 일본 측의 의도적인 갈등 조장 시도 및 진실 은폐 의혹 제기. 2024년 한일 국방당국 간 대화 통해 갈등 봉합, 관계 개선 노력. 무인 해상 초계기 개발 동향. 미래 해상 초계 임무는 무인기 중심으로 전환될 가능성 높음. 무인기는 장시간 채공, 위험 지역 작전, 비용 절감 등 장점 보유. AI 기술 발전과 함께 무인 해상 초계기 개발 경쟁 심화 예상. 과거 한국은 무인 해상 초계기 개발 시도했으나 기술적 한계 및 예산 부족 등으로 실패. 무인기 시스템 개발의 어려움 및 기술적 난제 존재. AI 기반 자율 비행, 임무 수행 능력 강화 연구 필요. 유인 초계기와 무인 초계기 협동 작전 시스템 구축 중요. 무인기는 유인기의 눈과 귀 역할 수행, 감시 범위 확장 및 작전 효율성 증대. 한국은 장기적으로 무인 해상 초계기 개발 계획 수립 중 아직 개발 초기 단계이며 기술 확보 및 예산 확보 등 과제 산적. 시간을 두고 꾸준히 투자 및 연구 개발 필요. 한국 해상 초계기 개발 방향. 국내 개발은 기술 자립, 방위 산업 육성 등 장점. 그러나 막대한 개발 비용, 오랜 개발 기간, 기술적 불확실성 등 단점 존재. 해외 도입은 단기간 내 전력 확보 가능, 검증된 성능 활용 가능 등 장점. 그러나 높은 도입 비용, 기술 이전 제한, 운용 유지 비용 발생 등 단점 존재. 해상 초계기 개발 핵심 기술, 동체, 엔진, 센서, 통신, 무장 등 자립화 중요. 특히 동체 및 엔진 자체 개발 능력 확보 필수적. 단계적인 기술 개발 로드맵 수립 및 투자 필요. P1 전자전기 개발은 경제성 및 실용성 측면에서 비효율적일 수 있음. 기존 P-3C 전자전기 활용 또는 P8 전자전기 도입 고려. 무조건적인 국내 개발보다 경제성, 효율성 우선 고려 필요. 무조건적인 국내 개발보다는 경제성, 수출 가능성, 실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 해외 기술 협력, 공동 개발 등 다양한 방안 모색 필요. 단기적으로는 P8 추가 도입, 장기적으로는 무인 해상 초계기 개발에 집중. 무인 해상 초계기 개발 및 유무인 복합 시스템 구축 추진. 해상 감시 범위 확대, 대잠 작전 능력 강화, 해양 주권 수호 능력 강화 기대. 양국은 해양 안보 환경 유사, 해상 초계 전력 중요성 지속적으로 강조될 전망. 경쟁적인 전력 증강 추세 지속 예상. 한편, 해양 안보 협력, 정보 공유 등 협력 관계 유지 필요성도 존재. 한국은 P8 포세이돈 도입과 무인 해상 초계기 개발이라는 투트랙 전략을 통해 해상 초계 전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계획입니다.
일본 P1 개발 사례는 기술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경제성 및 수출 측면에서 한계를 드러냈다는 점을 참고하여 한국은 경제성, 실용성, 그리고 미래 전장 환경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해상 초계기 개발 방향을 설정해야 할 것입니다. 향후 한일 양국은 해상 초계 전력 분야에서 경쟁과 협력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며 동북아 해양 안보 환경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